요즘 LED 송수 연장 한국에서 너무너무 핫하죠. 저의 개인적인 LED 연장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LED 연장을 처음 알게 된 거는 2018년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송수업 연장을 배우게 됐을 때였는데 그때 뷰티 박람회에 가가지고 이제 송수업 연장 관련된 부스들을 좀 돌아봤단 말이에요. 일루미노라는 LED 연장 전문 업체를 발견을 하게 돼요. 일루미노라는 회사의 사장은 양수진이라는 한국인 분이시고요. 그분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영어밖에 못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국 분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최초로 LED 연장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전파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2018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LED 연장을 같은 걸 구글에 검색했을 때 나왔던 다른 업체가 없었거든요. 박람회에서 이제 LED 연장을 처음 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개별적으로 서치를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것이 총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빛의 파장을 사용하고 이것이 과연 눈에 안전한가? 두 번째로는 글루의 성분이 무엇이고 어떠한 원리로서 큐어가 되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제거는 어떻게 하는가? 네 번째로는 알러지나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가? 다섯 번째는 막 2달, 3달씩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을 때 위생적인 부분이나 본인의 속성 건강 같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이 5가지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을 만큼 다 검색해가지고 찾아낸 부분도 있고 도저히 제가 알아내지 못한 부분은 이 일루미노라는 이 LED 업체에다가 직접 문의를 남겼어요. 제가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거 있죠. 빛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 빛이 과연 눈에 안전한 건지. 이때 돌아왔던 답변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빛은 가시광선에 가깝기 때문에 눈에 전혀 위험성이 없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안전을 인증받은 테스트한 그 결과도 있으니까 요청을 한다면은 너한테 보내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토대로 갖다가 또 구글에서 또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파워 ENTJ이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만 듣고는 잘 믿지를 못해요. 그냥 뭐 하나를 들으면은 그 원리 뿌리부터 막 파헤쳐가지고 공부를 다 해야 되고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다가 파워 검색을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게 우리가 실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빛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이에요. 빛의 그 파장이 있어요. 선이 있는 거죠, 선이. 그런데 이게 적외선과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빛의 그 파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색깔로 인지가 돼요. 공중에다가 물을 뿌리면은 그 물 뿌린 데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잖아요. 그게 빛이 물을 만나가지고 그 파장이 물에 의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시광선만 눈을 통해가지고 색깔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다른 빛들은 눈으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빛들이 눈으로 인지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없는 건 아니에요.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적외선과 자외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살 수 없어요. 우리한테 정말로 치명적인 거는 자외선이라는 건데요. 어디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 발라라, 선크림 발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외선은 사람의 몸을 통과해서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파장을 가지고 있고요. 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몸 안에 있는 DNA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서 기형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사람, 그래서 햇빛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더 빨리 쪼글쪼글하게 노화를 일으키고요. 더 건조해지고요. 심할 경우에는 피부암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자외선이 얼마나 우리한테 인체에 치명적이고 해로운지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자외선이 눈에 닿았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냐면 백내장과 녹내장을 일으켜서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까지 일으킬 수가 있어요. LED가 자외선인지 적외선인지 가시광선인지 요거를 파장을 아는 것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옆에 보시는 사진을 보면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은 적외선,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은 자외선, 어느 정도 범위는 가시광선처럼 이렇게 범위가 숫자로서 나눠져 있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이게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막 전염병 퍼지듯이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로 안전한 파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업체에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혹시 이거를 만들고 나서 테스트를 이제 어디에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임상 실험한 결과물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 업체들이 하나같이 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도대체 어디서 연락 주시는 거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술을 하는 원장이다. 임상 그 결과만 보고 싶을 뿐이다. 뭐 이거를 기술을 훔쳐와가지고 만들거나 그런 업체가 전혀 아니다. 길이가 뭔지 알려준 업체도 없었고 이 결과물을 받은 업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시술하시는 분들이 1, 2년 후에 시술을 하고 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은 이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가지고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로는 글루의 성분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모든 글루들은 80% 이상이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가 처음엔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였다가 이게 고체로 변하게 되는데 액체였다가 고체로 변하게 되는 어떠한 그 중간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화학적인 반응이 있어요. 유해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유해가스가 이제 포름알데히드라는 가스인데 포름알데히드도 있고 아세트알데히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유해가스가 발생하는데 그중에 가장 지배적인 거는 포름알데히드라는 가스예요. 근데 그 가스가 굉장히 사람한테 치명적인 가스예요. 계속해서 노출될 경우에는 토나 현기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심하면은 기절에까지 이를 수도 있고 거부 반응이 생겨가지고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글루가 정말 안전하려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화학적인 반응에 생기는 이 유해가스가 발생을 하지 않아야지만 정말 글루가 안전한 글루가 생기는 건데 지금까지는 전 세계 그 어떤 글루도 이 화학적인 반응을 건너뛰고 할 수 있는 글루가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손님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손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누워있으면 잠깐 한두 시간 정도 받는 건데 문제는 시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글로벌 래시 시장에서는 큰 문제로 갖다가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래시 전문 매거진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영문으로 된 매거진을 읽으면 항상 이 부분이 토픽으로 갖다 다뤄져요. 과연 연장을 하는 것이 평생의 직업이 될 수 있는가? 포름알데히드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LED 연장이 나오면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유해가스가 나오는 부분을 갖다 해결할 수 있다. 이 LED 연장의 글루는 전혀 유독성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갖다가 큐어가 되는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LED 연장을 하는 글루를 보니까 기존의 글루와 성분이 거의 비슷한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성분이 크게 변한 부분이 없는데 과연 이런 유독가스 문제라던가 이 유해 물질 이 부분이 과연 해결이 된 걸까라는 의심이 조금 들고요. 기존의 일반 글루 같은 경우는 이미 시중에 이제 많이 판매가 됐었고 사용이 된 지가 10여 년이 넘었잖아요. 이 LED 글루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사용해가지고 있는 이 임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섣불리 써가지고 뭔가 추후에 생길 문제를 갖다가 제가 화살을 맞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알러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문제가 조금 대두돼서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는 제거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핸드메이드 볼륨 같은 경우는 펜을 일일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고 붙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래식 시술보다는 시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래식이 1시간 걸린다면은 핸드메이드 볼륨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이 걸릴 수 있죠. 30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 핸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리필을 돌아왔을 때 제거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또 시술을 하게 되면은 1시간 반 시술 시간에 제거 시간 10분을 더해가지고 1시간 40분이 돼요. 그러니까 리필을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시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만큼 비용을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리필이라는 게 비용을 더 많이 받지 않잖아요. 리필 시간을 줄여야지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볼륨은 제거를 하고 다시 재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자라난 털들 있잖아요. 그런 털들만 트위저로 똑똑똑 떼내고 빈 자리만 다시 붙여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리필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시술 시간이 1시간 반 걸렸다. 그럼 리필은 40분에서 1시간이 걸릴 수 있게 시간을 줄여야지만 이게 수지타산 단가가 맞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점점점 단골이 쌓이면 더욱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제거제를 사용해가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제거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게 우리의 장점이자 강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할 때 트위저로 갖다 이렇게 찢으려고 하면은 찢어지지가 않아요. 유지력이 정말 오래 가는 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자라난 털을 제거를 해주고 다시 새로 붙여줘야 되는데 제거를 못한 채로 갖다 그냥 위로 쭉 자라는 걸 냅두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게 일렬로 가지런하게 있어야 되는데 가지런하지 못하고 들쑥날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근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휘청휘청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휘청휘청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 가모가 휘청휘청거리면서 모근을 잡아 당겨가지고 모근 자체가 빠져가지고 털이 빠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지력이 오래 나오긴 하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받으면은 자라나는 털들이 자꾸 당겨져서 빠지고 당겨져서 빠지고 빠지는 과정을 통해서 탈모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샵을 1, 2년만 운영할 것도 아니고 이 샵은 자꾸 다니면은 속눈썹 다 빠지는 샵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메리트를 못 느낀 거예요. LED 연장이 유지력이 오래 가긴 하지만 제거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리필이 안 되는 거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샵 운영에는 지장이 있겠다.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일루미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가 일루미노를 도입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어요. 만약에 이 제거 부분이 해결이 됐었다면 아마 일루미노를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알러지나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알러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시아노 아크릴테를 사용하고 알러지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해소는 되지는 않았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막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수강 문의 주시는 분들이 LED 연장을 가르치냐라고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배워와가지고 도입을 해가지고 알려주려면 알려줄 수 있어요. 당장 돈을 벌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만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못 믿어온 부분이 있어서 손님들한테 돈을 받고 시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제 막 샵을 차리는 사람한테 가르쳐줘 버리면 그 사람이 겪어야 되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LED 교육은 도입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직까지는.